예, 오늘은 명사절에 대해서 준비해봤고요. 명사절에 앞서가지고 제가 형용사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이 부분을 들으셔야지 명사절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수업 듣기 전에 형용사절 먼저 듣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속 접속사 제가 세 개를 거기 적혀져 있죠. 지금 나열을 보면요. 첫 번째 오늘 배우는 명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애들은 뒤에 제가 이런 거 적어놨죠. who, whom, whose, what, which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상황에 맞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되게 좀 이게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보통 who, whom, whose, what, which를 생각하시면 이런 애들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저번 시간 같이 형용사절로 분류가 되지만 오늘 이게 이런 애들 또 명사절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또 다음 시간에는 부사절로 이게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되게 좀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접속사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거보다는요. 첫 번째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우선 자연스럽게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그거만 따지시면요. 웬만하면 이게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who, whom, whose, what, which는 어디로든지 뭐 갈 수는 있지만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얘네 성질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o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든지 주어로 쓰이죠. 그 다음에 whom 같은 경우는 목적어로 쓰이고 whose는 소유격, 뭐 소유 대명사 이렇게 쓰이고요. what하고 which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요. 이 성질은 안 변하기 때문에 우선 해석을 하시고요. 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걸 딱 잘랐을 때 이런 애들은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는 거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걸 제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when 같은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뭐뭐라면 if, 뭐 all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처음 보는 그 접속사 애들은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장에 나오는지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완벽한 문장에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뒤에 완벽한 문장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적어놓은 이제 대승 예외라고 적어놨는데요. 대승 일반적으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고 외우세요.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데 얘가 가끔씩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완벽한 문장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속 접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who, whom, whose, what, which 불완전한 문장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것. 그 정도만 딱 알고 가시면요. 웬만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명사절이란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뭔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명사절은 뭐뭐입니다를요. 뭐뭐라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주어 동사인데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장 안에서 하나의 명사 성분으로 쓰일 때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걸 다시 제가 밑에 적어놨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문장이 독립적이지 않고요.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의 성분으로 쓰일 때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명사절의 역할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좀 덩치가 커졌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동사 앞에 주어나 뒤에 목적어나 보어 이 자리는 전부 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똑같이 길이만 길어질 뿐 똑같이 그냥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명사절 접사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f나 whether. 그러니까 요거를 좀 천천히 짚어드리면요. 대시라고 하면
얘는 별 뜻이 없고 뭐뭐입니다를 뭐뭐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별 뜻이 없어요. that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f하고 whether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라면 그런 뜻도 있지만요.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의문사가 나와 있는데, 자, 의문사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who는 만약에 앞에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요, 관계대명사를 분류를 하는데, 관계대명사 없이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의문사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된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문사에서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who, WH로 시작하는 거죠. who, whom, whose, which, what,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자, 이런 것들이죠.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그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보시면요. 이제 의문사가 아니라 앞에 꾸며줄 수 있는 선행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죠. 근데 의문사 같은 경우는 앞에 꾸며줄 수 있는 선행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도요. 딱 나왔을 때 우선 해석을 먼저 하시고 아까 제가 그 박스에 있는 5개 설명드렸죠. who, whom, whose, which, what 나와 있죠. 이제 이런 애들은 뭐 관계대명사를 쓰이든 의문사를 쓰이든 전부 다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거만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의문사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I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on't know,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who they are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이 큰 긴 문장은 더 큰 문장 안에서 하나의 목적어로 쓰였죠.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명사기 때문에 명사절,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지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ho는요, 우선 해석이 부드럽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앞에 꾸며줄 수 있는 선행 명사죠. 선행 명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죠. 의문사. 그러면 이 명칭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스 안에 who, whom, whose, what, which 안에 who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검토만 해주시면 돼요. 요걸 딱 잘랐을 때는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who, 보호죠. 그러니까 보호가 날아가는 뒷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뭐 완벽한 문장,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요, 이게 의문사인지 명사절인지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먼저 하시고 해석 자연스럽게 된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후를 딱 자르고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수업 뭐 답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의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은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냥 크기만 커질 뿐이니까요. 이거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is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긴 부분이 하나의 큰 주어로 보시면 되고요. 주어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명사죠. 명사인데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의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 What is good about the Grand Hotel? 그랜드 호텔에 대해서 좋은 점은 입니다. 뒤에 spacious 하면 공간이 넓은, parking lot 하면 주차장이죠. 그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해석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만 하시면 돼요. 자, 요걸 딱 잘라봤을 때 what은 아까 그 박스 안에 5개 안에 중에 하나죠. 포함이 되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 짧은 노란색 줄 안에서요. 요 문장 안에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르면 뒤에가 어딘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문제를 검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를 보시면 이제 목적어에는 이제 목적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얘기할 때요.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타동사의 목적어의 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요. 전치사는 항상 자기 나름대로 뒤에 목적어 명사를 끌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우선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 미팅은 입니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누가 어카운팅 매니저, 그 회계 매니저로 임명을 받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해석은 무난히 되죠. 근데 문장 구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about은 전치사죠. 전치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어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목적어는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 나올 수도 있고 대신 맞는 뭐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명사 성질을 갖고 있는 ing가 나올 수 있고 오늘 배우는 문장이죠. 그 명사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명사 절은 좀 길죠.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주어동사 목적어의 하나의 긴 문장인데요. 이 긴 문장이 이 정말 단어 하나죠. 이 전치사 하나의 목적어라는 게 되게 좀 어색하실 텐데요. 이게 완벽한 문장이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ing뿐만 아니라 이 긴 명사절도 충분히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하면 되겠죠. 우선 해석은 정확히 되고요. 그 다음에 후를 딱 잘라봤을 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완벽하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호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메인 동사는 is죠. 해석을 해보면 그 포인트는 입니다. 그들이 merge하면 합병하는 거잖아요. fast shipping과 합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that은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비동사 뒤에는 우선 보호가 나오는데요. 뒤에 보호, 이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게 이제 명사 절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that은요. 보통 관계대명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that이 나오면 뒤에 항상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확실히 생각하시면 되고 완벽한 문장이 나왔을 때 뭐뭐라는 것, 이 정도의 기능, 그러니까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정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that이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포인트는 입니다. 그들이 fast shipping가요. 이제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that을 딱 잘랐을 때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치사에서 자를게요. 근데 merge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근데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merge 같은 경우는 합병하다 대표적인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문장이 목적어 없이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at 이하에는 그냥 주어, 동사만 나오는 완벽한 문장이 이어진다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that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that이 나오면요, 뒤에 항상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결론은 완벽한 문장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만 따로 좀 예외를 보시면 되는데, 이 문장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I는 주어고요. 동사는 no.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죠. 그가 TV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that이 나오면 그냥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는데 그 밑에 문장 구조를 볼게요. 나는 주어, 동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that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앞에 또 boy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얘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죠. 선행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이때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로 쓰여요. 예,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절이죠. 앞에 나와 있는 선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요. 관계 대명사는 뭐 주격, 목적격, 뭐 소유격, 자,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요. 이런 애들은 한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르면 뒤에가 어딘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that도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the boy를 받고
동시에 뒤에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걸 딱 자르면 주어가 날라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결론을 내드리면요. 우선 한번 이걸 먼저 읽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총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서 봤던 종속 접속사 중에서 불완전한 거 5개 있었죠. who, whom, whose, what, which가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that은 예외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that은 이 불완전한 박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꾸며줄 수 있는 선행 명사가 나와야지만 불완전한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 아니면 나머지 모든 접속사들은 전부 다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밑에 문제 나와 있죠. 밑에 체크업 테스트 6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1번부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에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that 같은 경우는 접속사, 그 다음에 it은 접속사가 아니죠.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수를 세셔야 돼요. 동사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뺀 게 접속사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동사가 is가 있고 뒤에 should focus가 있으면요. 문장이 2개죠. 문장이 2개면 반드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that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지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의견은 입니다. 뒤에 that 이하의 완벽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should focus 반드시 focus 집중해야 되는 거죠. 뒤에 on the sampling 그 프로모션 그 샘플링 프로모션을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죠. 하는 거죠. 왜냐하면 demonstrate 하면 뭐뭐를 시연하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그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시연을 하기 위해서요. 샘플링 프로모션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포커스 같은 경우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사에다가 목적어 잡기 위해서 전치사를 붙였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냥 뒤에 주어 동사 focus 이렇게 자동사 나온 완벽한 문장으로 보셔도 돼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요. Essential Oil Company의 가이드북은요.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are가 나와 있죠. harvest는 뜻이 뭐냐면 수확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를 수확하다. 그러면 이제 우선 해석을 해보면요. 그 다른 오일들이 어디에서 수확이 되는지 무엇이 수확이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하시면요. 우선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the different oils 나와 있죠. 주어 나와 있고 동사가 수학이 됩니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수동태잖아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이 그냥 문장이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의 형태만 나오면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아까 박스 안에 없었던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where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한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the essential, the oils가 나와 있고요. 주어가 버티고 있고 어차피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 없죠. 수동태 같은 경우는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 없었던 where를 고르시면 돼요. 3번을 보시면 keynote speech 하면 기조 연설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조 연설은 will be일 것입니다. 뭐뭐에 관한 건데요. 자, about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이 완벽한 문장이 좀 특이하지만 이 작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고객의 피드백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석으로 봐도 우선 how가 가장 적합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시면 we가 주어가 나와 있고요. 동사는 can improve 그 다음에 목적어는 customer feedback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는요. 이제 목적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춰진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아까 박스 안에 없었던 how를 고르시면 돼요.
4번을 볼게요. 자, 이제 4번의 동사가 contribute랑 뒤에 is unknown이 나와 있는데요. 웬만하면 동사 두 개가 나오면 뒤에 게 메인 동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를 제가 is unknown을 잡으면요. 앞에 이만큼이 큰 주어죠. 주어이기 때문에 예,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절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딱 봐도 이 문장 contribute가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기여하다. 단어 뜻을 적어볼까요? significant 하면 중요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당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charity는 뭐냐면 얘는 자선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선단체. 근데 이 문장을 봐도요, 딱 봐도 부족하지 않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주어부터 넣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가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that은 어쨌든 앞에 선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요게 들어가려면 contribute 안에 또 다른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후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누가 기여를 했는지, 상당한 돈을 그 자선단체에 누가 기여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5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동사를, 메인 동사를 찾으시면 remain to be seen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묶으시고요. 제가 앞에를 다 묶어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묶으면 앞에는 큰 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 그 popularity 하면 인기죠. 새로운 클래스의 인기가 can be maintained, 유지가 될지 or not 아닐지. 근데 이거는요, 거의 뭐 확정이죠. or not이 나오면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whether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what or not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요. or not이 나오면 whether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whether 같은 경우도 아까 그 5개 들어간 박스 안에 없었죠. 그 what은 그 불완전한 박스 안에 있는데 whether는 없었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만 나오면 돼요. 한번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그 인기죠. 그 새로운 클래스의 인기 주어. 동사는 can be maintained죠. 요즘 지워볼까요? can be maintained인데요. 어차피 동사인데 수동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만 충분히 문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완벽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스 안에 없었던 whether를 고르시면 돼요. 6번을 보시면 eloquent는 유창한 스피치죠. 유창한 연설인데요. 미스터 리드가 delivered 했던 거죠. 근데 진짜 동사는 was고요. 앞에 이만큼을 묶어 볼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이제 왜냐면요.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왜냐면 앞에 speech라는 선행 명사가 나와 있죠. 선행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는 뒤에 관계 대명사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좀 더 지우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진짜 메인 동사는 was고요. 진짜 주어는 eloquent speech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요 사이에 있는 conference까지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 대명사, 형용사절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는 대시 될 수가 있고 whether는 명사절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한번 요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뒤에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문장을 보시면 Mr. Reed 주어 나와 있고 deliver 동사인데 at에서 자르시면 무엇을 deliver 했는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가 deliver 그가 이제 전달했던 유창한 스피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that이 들어가야 되고 이때는 뒤에 목적 없는 어딘가가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that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무리 what, that 뭐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뭐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가장 좀 현명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확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예를 들면 be sure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that은 뒤에 일반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that하고 보통
what을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 what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문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또 뒤에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be sure 다음에는 that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르시면 확률상 맞아요. 그러니까 be sure what 같은 경우도 뭐 쓰면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보다는 그냥 be sure that 뭐 이런 식으로 확률상 더 많이 부드럽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that하고 what이 헷갈리시면 what을 쓰시면 좋고요. 뒤에 그냥 검토를 해보세요. 뒤에 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뭐 보호 같은 게 나와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 간단하게 그냥 that을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ke sure that tha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 convinced that 뭐 that 이하의 문장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 certain that that 이하의 문장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외워서요. 뒤에 항상 that이 나오고 대신에 that이 나온다는 조건은 뒤에 항상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전부 다 그거를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하는 거 있는데 be aware that that 이하의 문장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be concerned that that 이하의 문장을 걱정합니다. concerned는 걱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lease 이 단어를 좀 모르시는데요. 이게 기쁜 이런 뜻이에요. 기쁩니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와 있는데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that이 나오면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뒤에 주어 동사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얘를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문장이 안 나오고 뭐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너를 만나서 기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meet이라는 동사가 딸랑 나오면 that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동사를 받을 수 있는 to를 좀 적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선물,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에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전치사 with를 쓰셔야 되니까요. 상황에 맞게 요거를 뒤에 문장에 나오는지 동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또 딴 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헷갈리시면 우선 확률상 what이 정답이 되고 that이죠. that이 정답이 되고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완벽한 건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직원들이요. 주어 나와 있고 만족합니다. 수동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전치사 자르시고 전치사가 끌고 다니는 목적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that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전치사고요. 얘가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동사의 개수를 세셔야 돼요. 자, 앞에 am concerned가 나와 있고 뒤에 are not used to it 나와 있으면요. 이미 접속사가 버티고 있지 않나요? 여기 because가 있기 때문에 that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요. about을 쓰셔야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be used to 이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to는 전치사고요. 이게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장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 새로운 기계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f하고 whether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if하고 whether 같은 경우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if 같은 경우는 인지 아닌지보다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 뜻이 좀 더 강하게 남아 있죠. 그러면 요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whether하고 if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whether 같은 경우도 부사절 접속사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으로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그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명사절 안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whether 같은 경우는 뭐 주어로 가든지 목적어로 가든지 보어로 가든지 뜻은 하나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냥 100% 이걸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걸로만 계속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어로 쓰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 이제 이런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요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목적 같은 경우도 또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게 끝날 때쯤에 다시 이 페이지로 올라와서요. 제가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주어를 보시면 해석을 해볼게요. 그 콘서트가 캔슬이 될지 안 될지는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왔기 때문에 웨더가 들어간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또 or not도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웨더 대신에 인지 아닌지 if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맨 앞에 if를 딱 집어 넣으면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라면 가정법이죠. 자, 이렇게 부사절로 조건의 부사절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모든 부사절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부사절은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중간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컴마가 찍혀야 돼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만약에요, 당신이 이 쿠폰을 웹사이트에서 사용을 한다면 당신은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장 구성을 보시면 여기 유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진짜 주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주어는 밑에 나와 있는 유가 진짜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can get, 목적어 20% 디스카운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중심이 되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절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이 if절 있죠. 이 if절은 그냥 부가적으로 나오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고 if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선 명칭이 지어지는데 중간에 반드시 컴마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맨 앞에 if가 나와서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 전체적으로 문장을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중심이 되는 주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you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컴마를 찍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진짜 주절이 시작이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부사절이 나오면 반드시 진짜 주어 중심이 되는 문장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반드시 컴마가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오면 그거는 오답이에요. 오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부사절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목적어를 보시면요. 그 매니지먼트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이죠. 유럽의 해외 지사를 열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 문장의 목적어를 쓰였고 웨더는 뭐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인데 이때 목적어를 쓰였을 때 이때는 그냥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if를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if는 맨 앞에 나오면 뭐 그렇게 쓰이면 안 되겠지만요. 얘는 중간에 나와서 이 목적어 이 일반 타동사의 목적어를 쓸 때는 인지 아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 whether 대신에 if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 중에서도요. 이제 여기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타동사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 될 때는 if가 또 안 돼요. if가 안 되고 whether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해보면 Mr. Cade는 address 하면 다른 거죠.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about이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목적어를 잡는데 우리가 더 많은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를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선 whether는 어디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는요. 여기다가 if를 집어넣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if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타동사의 목적어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요거를 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또 problem입니다. 자, is가 나와 있고 뒤에 whether 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는데요. whether는 아무데나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호일 때는 if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if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or not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or not은 인지 아닌지 요거는 반드시 whether하고만 쓰여져야 되고요. 만약에 if를 쓰고 싶으면 or not하고는 절대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if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웨더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웨더 같은 경우는 주어는 못 되죠. 자, 맨 앞에 나오면 만약에 뭐뭐라면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뜻으로 쓰이고 중간에 컴마가 찍힌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목적어는 일반 타동사는 돼요. 타동사 오케이. 근데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또 안 돼요.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절대로 or not하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 문제 있죠.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호텔 매니지먼트는요. focus on, 자, 이제 집중하는 거죠. 뭐뭐에 관해서 이제 on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뒤에 on의 목적어죠. 그때는 if랑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whether를 쓰시면 되고요. 또 or not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뭐 if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이요 추가적인 버스를 운행할지 안 할지 to and from 하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에어포트로부터 이제 왕복을 하는 버스인데요. 더 많은 관광객들을 accommodate 하면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얘는 중간에 컴마가 나와 있죠. 컴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하나죠. 답은 옵션이 없죠. if를 쓰시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면 컨설팅 회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프로젝트 팀은요 좀 더 solid, 좀 더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competitive 하면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오버롤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 형용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거의 명사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이상 명사절 파트에서는 어려운 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도 제가 의문 형용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의문 형용사, 뭐 의문사도 있고 의문 형용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선 의문사이기 때문에요.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기억했던 접속사는 뒤에 문장에서 뭐 주격이나 뭐 목적어가 되거나 뭐 소유격이 되거나 이렇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이제 뒤에 형용사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이긴 한데요. 주어나 목적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요, 제가 요거를 한번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this is 뭐 이렇게 문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his는 혼자 쓰였죠. 그러면 얘를 대명사라고 얘기해요. 대명사니까 단독으로 주어로 쓰였죠. 근데 만약에 this book is 이렇게 문장을 풀어 나간다고 하면요. 여기서 진짜 주인공 주어는 book이 되는 거고요. this는 이때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book을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종속 접속사 저번에 봤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종속 접속사는 세 가지가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불완전한 문장 who, whom, whose, what, which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요, 이제 제가 의문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예문으로 한번 제가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이 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요, 뭐 혼자 쓸 수도 있죠. 근데 밑에 있는 5개랑도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북하면 좀 이상하죠. 요거는 좀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훔북도 이상하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3개를요. 요걸 한번 뒤에 책하고 한번 붙여볼까요? 첫 번째 whose book 가능하죠. 누구의 책. 그 다음에 무슨 책. 그 다음에 어떤 책. 이 두 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whose, what, which는 혼자 쓸 수도 있지만요. 이런 애들이 뒤에 명사를 끌고 나와서 쓰이면 그때는 얘네 역할이
하나의 의문 형용사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접속사 역할을 하지만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whose, what, which는 뒤에 명사를 끌어당겨서 뒤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 의문 형용사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다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 나는 I don't know 모릅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whose는 지금 뒤에 뭐가 나왔을까 하면 단독으로 쓰였을까요? 지금요 단독으로 쓰이면 형용사가 아니라 누구의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얘는 의문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의문 대명사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의문사로 보시면 되니까요.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냥 보어로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쓰이면 어쨌든 얘를 딱 자르면 뒤에 보어가 날아가기 때문에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뭐 who, whom, whose, what,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전제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나는 모릅니다. 이걸 좀 지워볼게요. 누구의 가방인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누구의 가방들인지 단수 복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whose가요. 혼자 쓰이지 않고 뒤에 가방이라는 명사를 잡는 의문 형용사를 쓰였죠. 의문 형용사를 쓰였고 밑에 것도 whose bags라는 누구의 가방들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명사를 잡는 의문 형용사를 쓰였죠. 이럴 때는요 뒤에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한번 이 문장 whose를 잘라 볼게요. whose를 딱 자르면 뒤에 bag이 남는데요. 그러면 밑에 주어는 it, is는 동사, bag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불완전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bag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관사 어나 언이나 더가 나오든지 뒤에 s 같은 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whose가 날아가면 지금 앞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딘가가 불완전한 문장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hose는요. 얘는 의문 형용사를 쓸 수 있지만 이 관사 있죠.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거를 대체까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whose back이 그냥 가능해요. 이제 밑에 있는 걸 볼게요. 밑에 있는 거를 whose를 딱 자르면 뒤에는 bags가 나와 있죠. 뒤에 s가 붙는데 문장을 보시면 these are 입니다. bags는 보호잖아요. 근데 뒤에 s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명사 s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완벽한 문장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뭐냐면요. 만약에 whose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쓰이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단독으로 쓰이면요. 근데 지금 같이 의문 형용사를 쓰이죠. 뒤에 이렇게 명사를 끌고 나올 때는 뒤에 문장이 완벽할 수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해석만 맞으면 그냥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좀 리바이벌 해드리면요. 이게 최종 정리예요.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는 이 세상 모든 것 접속사 중에서 불완전한 거 세 가지 who, whom, whose, what, which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시 이 불완전한 문장에 들어가려면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나와야 돼요. 선행사가 나와야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who, whom, whose, what, which, what 중에서 의문 형용사로 만약에 얘네가 딱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의 뒤에는 완벽하게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해석만 맞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니까요. 요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 푸는데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시면요. 우리는 collected 수집했습니다. A number of 하면 many의 뜻이죠. 많은 제품들을요 다른 회사로부터 알아내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뒤에 detergent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세제예요. 세제. 그다음 어느 세제가 쉬운지, 그러니까 스테인하면 얼룩이잖아요. 얼룩을 빼기 가장 쉬운지 알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는 딱 봐도 후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제라는 주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who's를 쓰시면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세제에 붙어가지고요. 하나의 주어의 명사 세트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발 나한테 알려주세요. which people,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eople하고 we가 있는데 진짜 주어는 we예요. 우리가 should invite 초대하는 건데요. 원래 누구를 초대할지 여기 목적어가 people이 여기에 쓰던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초대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which는요. 뒤에 나와 있는 누구를 끌어당길 수 있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 명사를 앞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지 experience는 경험시키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which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는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의문 형용사는 주어에 딱 붙어가지고요. 하나의 세트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요. 의문 형용사는 뒤에 있는 이 명사 있죠. 이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로 붙어가지고요. 목적어 겸 접속사 겸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한번 요거를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 author, 그 작가는 약속했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근데 뒤에 딱 봐도 우선 동사의 개수를 셀게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접속사가 아니고 얘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접속사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what이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딱 봐도 주어가 없기 때문에요. 정답은 B죠. 해석을 해보면 그 작가는 약속했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주는 건데요.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소설에서 이제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가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기 때문에 답은 B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2번에 보시면 노트 다음에 대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보시면 outstanding 하면 뛰어난, performance 하면 그냥 실적이라고 볼까요? 공연도 괜찮은데요. 그냥 실적, 그러니까 뛰어난 실적이 필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more than hard work 하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높은 점수죠. 그러니까 어떤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뒤에 완벽한 문장 대시 나와 있고 완벽한 문장 나와 있죠. 그러니까 outstanding performance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A고 나머지는 B, C, D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A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취하는 동사를 그냥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선은 멘션이 나오면 뒤에 that하고 what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that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맞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전부 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mention that, 그 다음에 announce that, request that, explain, recommend, state 같은 게 나오면 what하고 that이 헷갈리시면 that을 취하는 게 정말로 좀 확률이 토익에서는 높다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attached 하면 첨부된 뒤에 information 그 책자 안에 포함이 된 건데요. 자, about이 나와 있는데 뒤에 이 완벽한 문장이 about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participant 하면 참석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결과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는데요. 우선 if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날리시면 되고요. who도 participant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뒤에 그들의 결과라는 목적어 있기 때문에 whom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how를 쓰셔야 되겠죠. 3번의 정답은 D.
4번에 보시면 you can refer to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언급하다도 있고 뭐뭐를 참조하다 두 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접속사 겸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who하고 what인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당신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게시가 된 건데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현재 스페셜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스페셜스 하면 뭐 할인 행사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프로모션 할인 행사는 내용이 게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후보다는 what이 좀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좀 푸시고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따지셔가지고요. what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얘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5번에 보시면 더 파트 하면 부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한 부품이죠.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하면 얘는 그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 인테리어 패널링을 그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선행사를 꾸며주면서 뒤에 위 동사 need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는 that을 쓰셔야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부품들이 are not in stock 하면요.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를 셋업하는 게요.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을 보시면 please make sure 웬만하면 that이에요. that을 쓰시고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 여기 have는 시키다 사역 동사를 보시면 돼요. 확실해 주세요. 당신이 시키는 건데 뒤에 인보이스 하면 송장이 ready 준비되게 하는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목적보호로는 뭐 동사 원형이나 뭐 형용사가 나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ready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A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요. 그 위원회는 곧 알릴 것입니다. 이제 inform이 나오죠. 그러니까 inform 그 다음에 뒤에 반드시 알리는 대상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나오죠. 아티스트한테 알리는 건데요. 뒤에 알리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요. 해석을 해보면 그 위원회는 아티스트한테 알리는 건데요. 페인팅이 선택이 된 거죠. 그 컴피티션을 위해서 12월 달에 열리는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우선 해석을 해보면 누구의 페인팅이 선발이 되었는지를 이제 곧 알려주는 거니까요. 후지가 가장 자연스러운데 사실 A, B, C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 내용을 봐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요. 이거는 그때 우선 해석은 다 해봤죠. 그러면 4개 다 우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걸러내는 방법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지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페인팅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how나 when, why 전부 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whose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의문 형용사를 쓰이면 완벽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보면 페인팅이 이렇게 혼자 나와 있죠. 근데 얘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 on, 더나 뒤에 s 같은 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쓰이기 때문에 A, B, C 같은 경우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페인팅 쓰려면 앞에 관사나 뒤에 반드시 s가 나와야 되고 whose는 관사를 대신해서 이 페인팅을 꾸며주면서 이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whose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자, 모든 그 부서 매니저들은요, 공지해야만 합니다. 이벤트 오거나이저, 이벤트 플래너한테 공지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or not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whether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either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뭐 or가 나올 수 있는데, 접속사가 아니에요. either는 문장을 이끌지 못하고요. 뒤에, 그 명사 구,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 구를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알려야만 합니다. 그들 샘플을 갖고 올지 안 갖고 올지 demonstrate 하면 시연회를 여는 거잖아요. fair 하면 박람회라고 보시면 돼요. 박람회에 시연을 해야 될 샘플 제품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번에 보시면 그 2, 3회는 언급했습니다. 오늘요. 그러니까 멘션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냥 that을 쓰시면 되고 그래도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should prepare 준비하는 건데요. 이게 prepare 같은 경우는 뒤에요. prepare for 전치사 for가 나오든지 to가 나오든지 이렇게 이걸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요. prepare to, prepare for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반응하는 거죠. 새로운 규정이잖아요. 새로운 규정에 우리가 반응할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에 관한 뭐 새로운 규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that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along with 같은 게 얘는 뜻이 뭐냐면 얘는 그냥 with예요. along은 뜻이 없어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about이 안 되는 이유는 전치사니까 안 되고요. 접속사 that하고 who 중에 헷갈리시면 어차피 we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that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9번에 A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10번에 보시면 동사를 묶어볼게요. 당신은 search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동사고요. 뒤에 이만큼이 하나의 이제 명사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이렇게 song이 있고 you가 있으면요. 진짜 주어는 you죠. 그 다음에 동사 네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 song을 앞으로 끌어당긴 건데요. 접속사 겸 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의문 형용사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whichever가 돼야 되고요. CD는 어차피 접속사가 아니고 who는 여기 주어 you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ever는 뜻이 뭐냐면 그냥 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붙는다고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whichever 하면 whichever song 뒤에는 명사를 잡고 형용사로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노래든지 간에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uthorization 하면 승인이죠. 승인 넘버인데요. 당신 바우처 뒤에 프린트가 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명사절이고요. 나머지 부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